의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건강 정보를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 정보를 주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방송에 나와서 의사들이 뭐가 어떻고 병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그 병이 왜 오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면 그 병이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어. 정확한 설명이 없어. 지들도 암이 왜 만들어지고 병이 왜 만들어지는지 몰라.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뭐 이렇게 중금속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중금속 투성이야. 몸은요, 정화를 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의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양방의학 애들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게 없어. 어떤 증상이 생기면 그 증상이 무슨 증상인지 파헤치고, 그 증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의학이 발달된 게 양방의학이야. 건강한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의학 정보를 의사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떠들어서 국민들이 그걸 알았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냐? 그러지 않아요. 결국엔 내용을 잘 들어보면 병원에 오란 얘기야. 그리고 미리 병원에 와서 예방을 하란 얘기인데, 예방이 되냐고. 그리고 근본 치료가 되냐고. 근본 치료가 안 돼요. 내가 이 의학 얘기만 나오면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현대인들의 병들은 전부 다 생활습관병이다. 고혈압, 당뇨부터 해갖고 이 관절, 골격계 질병들까지 전부 다 생활습관병이다. 내가 평소에 생활하는 습관에 의해서 병이 만들어지는데, 이 내 평소의 생활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내 생각이 만든다. 내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질병을 만든다. 그러면 병의 근본 원인은 내 생각에 문제가 있다야. 근본적으로 따고 들어가 보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 그래서 오만 병들이 다 만들어져.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 문제점들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 내에서는 이 질병이 생긴 걸 치료해도 또 아파진다. 도로 아파진다.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서 다른 데가 또 망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한번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병원을 못 끊고 계속 병원을 다니게 되어 있어요. 고혈압 환자가 병원 끊는 거 본 적 있어요? 당뇨병 환자가 병원 끄는 거 본 적이 있냐고. 병원에서 병원을 다시 안 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병원에 계속 오게 만든다고. 의사가 없어. 내가 단언하는데 의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머니가 뭘 하고 있냐면 병이랑 계속 붙들고 놀고 있다. 병이랑 계속 놀고 있다. 내가 가장 쉽게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딱 몇 가지로 골라서 알려줘요. 첫 번째, 무조건 숨 다스려라. 숨 다스려라. 이걸 단전호흡이니 어쩌니 뭐니 뭐 수련단체니 뭐니 하는 데에서 가지고 노는데, 잘못 가지고 놀면 귀신 씌이니까 하지 마라. 그지? 지금은 유튜브에 뒤져보면 그 호흡 수련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보들이 많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흡 수련하는 걸 찾아보면 그걸 따라가면 돼. 많이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 어떻게 얘기하냐? 호흡의 길이를 맞춰라. 2초 호흡을 하면 하나, 둘 숨 들이쉬고 하나, 둘 숨 내쉬고 길이를 맞춰라. 셋을 했으면 셋을 내쉬고 넷을 했으면 넷을 내셔라. 대신 숨 길이를 일부러 늘리려고 하지 마라. 들숨과 날숨의 길이만 맞춰라. 숨 다스리는 게 가장 시작이다. 가장 기본이고.
사람은 숨을 쉬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숨만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숨을 다스리면 뭐가 좋냐? 생각이 깊어져. 대부분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받고 내 맘대로 안 돼서 짜증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급증이 생겨서 바로 뭘 해야 되고 급해. 근데 숨의 길이를 조절하면 숨이 다스려지면 차분해져. 몸에 염증이 많다라는 얘기는 열이 많다는 얘기야. 열이 많다는 얘기는 열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어.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져. 자연적으로. 그래서 머리에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머리가 과부하가 걸려. 어지러워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그럼 숨을 쉬면 무슨 효과가 있냐? 몸에 에어컨을 켜는 효과가 있다. 산소가 곳곳에 공급이 되면서 몸 전체로 숨이 이렇게 다 퍼지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쿨다운, 차갑게 식혀주는 에어컨 효과가 생긴다. 머리 위로 올라가는 열을 끌어내리니까 자연스럽게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도 맑게 할 수 있고 생각도 총명해지고. 머리는 차가운 데야 뇌는 열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열이 오르면 열을 강제적으로 내려주는 이유가 그거라고. 40도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해. 열은 다 어디로 올라가? 뇌로 올라가. 뇌가 녹아버린다고. 뇌사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열이, 고열이 무서운 병이라고. 그게 호흡을 하면 숨이 깊어지고 숨이 다스려지면 산소 공급이 전신에 원활해지고 그러면 에어컨 기능이 있어서 몸에 열이 내려가고 몸에 열이 내려가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막 성질급하게 짜증나서 막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사라져. 그게 사라지면 내 삶이 좋아져. 이성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숨 다스려라. 숨 다스리는 게 가장 첫 번째 기본이다. 숨 다스리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면서 숨을 쫙 깊게 들이셔서 내쉬고 하면서 이걸 저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열받지 않는다. 두 번째, 먹는 거. 먹는 것도 보면 급해. 천천히 먹질 않아. 후루룩 먹고 끝이야. 그럼 뱃속에서 그걸 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위장에 뭐가 들어오면 막 글로 피가 몰려. 거기에서 막 용광로처럼 음식물을 녹인다고. 위에서 산이 나와요. 산이 나와서 녹인다고 음식물들을. 용광로야 위장이. 위장이 용광로처럼 움직이면 순간적으로 머리에 공급되던 피가 위장으로 쏠려가기 때문에 졸려. 첫 번째, 어지럽고 졸릴 수 있다. 식곤증이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 이유가 그거다. 위장으로 피가 갑자기 몰리기 때문에 뇌로 공급되던 혈액과 산소 같은 것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자연스럽게 어지러움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음식을 천천히 잘 분쇄해서 위장으로 집어넣으면 위장에선 부담이 적어지잖아. 위장에 부담이 적어지면 전신으로 공급되는 혈액들이 위장으로 쏠리는 현상이 줄어들 거 아니야. 과부하를 줄여준다니까. 근데 위장을 쉬질 않고 계속 집어넣어.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위장이 쉬어줘야 되는데 위장을 쉬지 않게 계속 음식물을 집어넣어. 당연히 과부하가 걸려서 피가 탁해지죠. 피가 탁해지니까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숨 다스리는 것과 연결이 다 한 줄로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숨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가장 기본이다. 골격계 질환. 내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내가 똑바로 서 있질 않아. 내가 똑바로 앉아야 되는데 똑바로 앉질 않아. 왜 똑바로 서지 않고 똑바로 앉지 않냐? 딴짓 하느라고. 사실
컴퓨터하고 애들이 스마트폰 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 시간을 그냥 소비하는 데 쓴다고. 정신줄을 놓은 거야, 내가. 심심한 걸 못 견디는 거지.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 자꾸. 공자님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배우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배움이 넘쳐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안 하면 배움이 넘친다고. 이게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정보를 정리해야 된단 말이야. 정리할 시간이 필요로 해요. 들어온 정보들이 자리를 잡고 들어가서 융합되고 섞이고 분배가 되고 남을 건 남고 버릴 건 버리고 하는 이 정리 과정이 필요로 해요. 근데 그게 없어. 계속 그냥 정보만 받아놔. 과부하가 걸리지. 계속 음식물 집어넣어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처럼 영혼에도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과부하가 걸린다니까. 계속. 그 재미난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 공부를 하는데 뭘 암기하고 그러는데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더 잘 외워진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럼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 이 한의학 이론에 보면 위장하고 사람의 팔다리, 사지 말단이 연결되어 있어요. 기운이 하나로. 그래서 이 위장은 또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인간의 그 오장육부라는 게 인간의 감정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 건 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본다고. 근데 왜 간하고 연관이 있냐면 화를 내면 피가 뜨거워져요. 열이 오른단 말이야. 그럼 피가 저장되는 공간이 간이에요. 인간의 몸에서. 그 간에 저장돼서 간은 또 피를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피가 계속 뜨거워서 간을 압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간이 정화하는 능력을 정화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 간도 망가지거든. 이게 몸이 그냥 하나하나 다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과 팔다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다리를 자꾸 쓰면 위장이 튼튼해지고요. 위장이 튼튼해지면 생각하는 힘도 생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근데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정보만 받아들이면 탁해지겠죠. 자꾸 피가 과부하가 걸려서. 그럼 간도 망가지고, 그럼 화도 더 쉽게 내고 짜증도 더 쉽게 내고 악순환이란 말이야. 그럼 이 생활의 습관을 바꿔줘야지만,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줘야지만 내 몸이 건강해지는데, 병원에서 그거 해주는 병원이 어디 있어? 이런 설명 해주는 병원이 없다니까. 한의원에서도요, 약을 줘주고 침은 놔줘도 이 원리를 설명해서 내 생활 습관을 고쳐주는 데가 없다니까. 왜? 돈 벌어 먹어야지. 의사들이 장사꾼이라니까, 지금. 내가 그래서 그 백년허리 그 닥터를 참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에 오지 말라. 허리 디스크 낫는 법, 목 디스크 낫는 방법, 운동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잖아. 집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자세를 갖고 하면 병원에 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난다.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이 없지. 그거 보면서 그거 하는 사람이 없지. 방법을 알려줘도 안 해. 왜 안 해? 내 생각이 변화가 없어서 그래. 내 병은 의사가 고쳐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병원에 가서 병이 낫는다라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내 몸은 내가 간수해서 내 스스로 병을 이겨내고 병을 고쳐나간다라는 이 생각으로 바뀌어야지만 그 운동을 해서 내가 생활 습관이 바뀌어서 내 병이 나아질 수 있는데, 이걸 안 하죠.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날 고쳐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산다. 정말 웃긴 얘기 해줄까요?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는데 여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소에 운동을 해요. 자기 몸 관리를 하고.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서 돈 쓰는 일이 적어요. 오히려.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이 병원을 더 자주 가요. 왜? 평소에 자기 관리를 안 해요. 돈도 없는 것들이 자기 관리라도 해서 병원에 가서 돈 낭비하는 걸 없애야 되는데, 돈도 없는 것들이 자기 관리를 안 해서 자기 몸이 망가져서 병원에 가서 돈을 더 쓴다니까. 돈 많은 애들은 돈 많게 살아. 돈 없는 애들은 돈이 없게 살고. 이게 참 묘한 거라니까.